비행기의 날개가 하늘을 가르며 소용돌이치는 구름 속으로 파고들 때 강지연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한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움켜쥐는 순간 옆자리 노부인의 주름진 손이 스르륵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괜찮아요, 아이야. 모든 비행은 결국 착륙하니까 그 속삭임과 함께 건네진 낡은 편지 한 장이 지연의 인생을 영원히 뒤집어버릴 열쇠가 되었다. 강지연은 한국의 거대 재벌,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32의 나이로 이미 수백억의 사업을 이끌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빌딩들을 소나귀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5해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후로 딸을 완벽한 후계자로만 대했다. 감정은 사치품이었고 약점은 치명적이었다. 지연은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점점 무미건조해지는 걸 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는 누구지? 이 모든 게 정말 나의 것인가? 이번 비행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짧은 여정이었다. 평소라면 프리미엄 클래스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보고서를 검토할 그녀가 왜 하필 이코노미석의 좁은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녀의 작은 반항이었다. 한 달 전 회사 내부에서 터진 스캔들, 그녀의 비서가 유출한 기밀 문서로 인해 주가가 10% 폭락한 사건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왕이라 불렀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변장을 하고 가장 평범한 옷차림으로 공항에 섰다.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익명의 승객처럼 티켓을 끊었다. 이코노미석은 그녀에게 자유의 냄새를 풍겼다. 적어도 잠시나마. 옆자리의 노부인은 이순의 할머니였다. 79의 나이로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사는 그녀는 손녀딸의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다. 주름진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지연의 매끄러운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할머니는 비행 중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지연의 불안한 기척을 눈치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삶이 스며들어 있었다.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당신 같은 아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다. 낡은 종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빼곡했다. 강지연 씨에게.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이 편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평생 사랑을 숨겨왔어요. 내 사랑은 여자였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게 죄였죠.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숨기고 있나요? 자유롭게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한 노파의 고백. 지연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 낯선 할머니가 그녀의 비밀을? 지연은 25에 처음으로 여자를 사랑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만난 박수민. 그들의 키스는 달콤했지만 재벌가의 압박과 사회의 시선이 모든 걸 산산조각 냈다. 수민은 떠났고 지연은 그 후로 누구도 믿지 않았다. 이 편지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비행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할 무렵 지연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우연이에요. 신문에서 봤어요. 당신의 눈빛이 내 젊은 시절의 나를 닮았거든요.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자유의 균열. 부산에 도착한 그녀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할머니를 따라 작은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손녀딸 김하린을 만났다. 하린은 30의 사진작가였다.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녀의 작품은 자유로운 영혼을 담아냈다. 긴 웨이브 머리와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 그리고 카메라를 쥔 손의 섬세함이 지연을 사로잡았다. 결혼식 준비 중 하린은 할머니의 옛 친구라며 지연을 대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특별한 손님이라고. 하린의 미소는 지연의 가슴을 간지렸다. 그날 밤 결혼식 후 파티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리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저는 사진으로 세상을 포착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영혼을 찍어줄 사람이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연은 부산의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할머니의 편지가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그 안의 고백이 그녀를 괴롭혔다. 자유롭게 사랑하세요. 재벌의 삶은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적합한 남편감을 소개하려 했고 언론은 그녀의 결혼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수민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해변에서 하린을 우연히 마주쳤다. 하린은 카메라를 들고 일모를 찍고 있었다. 함께 찍을래요? 하린의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포즈를 취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하린은 웃었다. 포즈가 아니에요. 진짜 당신을요?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되었다. 하린은 지연을 부산의 골목으로 데려갔다. 해산물 시장의 소란스러움, 감천 문화마을의 색채로운 벽화, 그리고 밤바다의 고요함. 하린의 이야기는 지연의 마음을 녹였다. 하린도 비밀을 가졌다. 그녀는 과거 연인, 여자였던 사람과 헤어진 후 사진에만 몰두했다. 사랑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지연은 하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재벌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다. 그러나 운명은 비행기처럼 급강하했다. 서울에 도착한 지연은 아버지의 분노를 마주쳤다. 스캔들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졌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룹은 끝장이다. 아버지의 외침 속에 지연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듯 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하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이 그리워요. 하린의 답장은 간단했다. 그럼 오세요. 할머니도 기다리세요. 지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편지의 말이 떠올랐다. 자유롭게. 2달 후 지연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프라이빗 제트가 아닌 다시 이코노미석. 할머니의 집에서 하린과 재회한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왜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당신의 강인함 뒤에 숨긴 부드러움이 제 맘을 훔쳤어요. 그들의 키스는 바다 소리처럼 부드럽고 강렬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성그룹의 이사회에서 지연의 비정상적 선택이 소문으로 퍼졌다. 아버지는 그녀를 압박했다. 이혼 소송 같은 게 터지면 어떻게 하냐? 그룹의 명예가. 지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재벌의 왕좌를 지킬지, 사랑을 선택할지. 하린은 그녀를 지지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사랑이 당신의 힘을 더할 거예요. 할머니의 편지가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노부인의 삶은 증거였다. 그녀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피폐한 서울에서 여인숙 주인으로 살았다. 그곳에서 만난 그녀의 연인, 젊은 여교사와의 사랑은 사회의 폭력으로 끝났다. 연인은 자살했고 할머니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은 영원해요. 숨기지 마세요. 지연은 이사회에서 선언했다. 한성그룹은 제 것이지만 제 삶은 제 몫입니다. 나는 강지연으로 살겠어요. 충격적인 발언은 언론을 달궜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지연의 리더십과 진심은 지지자를 모았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LGBT 권익단체가 그녀를 지지했고 부산의 하린은 사진전으로 지연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숨겨진 사랑의 비디라는 제목의 전시회는 전국을 감동시켰다. 시간이 흘러 지연과 하린은 부산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재벌의 삶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팔에는 하린의 손이 얽혀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내 사랑이 완성됐어.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다. 그날의 편지처럼 모든 비행은 착륙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 지연의 결혼식은 부산의 바닷가 작은 예배당에서 치러졌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할인의 모습은 일몰처럼 따뜻하고 환상적이었다. 할머니 이순애는 앞줄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게 바로 사랑이야. 시대가 변했어. 지연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할인을 보는 부드러운 빛이 가득했다. 서약의 순간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민아, 미안해. 이제 나는 행복해.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다. 결혼 후 한성그룹의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의 측근들이 지연의 라이프 스타일을 문제 삼아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동성애자라니.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거야. 회의실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지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창밖 서울의 네온 사인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가 그녀를 삼켜버린 듯 했다. 할인은 전화로 위로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지연은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룹의 CSR, 기업 사회적 책임, 캠페인을 통해 LGBT 인권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사랑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기금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언론은 분열되었다. 일부는 그녀를 혁신적인 리더라 칭찬했고 다른 일부는 재벌의 도발이라 비난했다. 한 기사는 이렇게 썼다. 강지연, 재벌의 철의 여왕에서 사랑의 전사로 그 기사를 읽으며 지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찾아왔다. 할인아, 내가 잘못한 걸까? 할인은 그런 지연을 안아주었다. 부산집의 테라스에서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밤, 아니요. 당신은 용감해요. 할머니의 편지가 증명하잖아요. 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었다. 이순애는 젊은 시절 전쟁 고아원에서 일하며 여교사 윤서와 사랑에 빠졌다. 윤서는 지적이고 부드러운 여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운 산책과 편지 교환으로 피어났다. 하지만 1960년대 군부 독재의 시대에 그 사랑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윤서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녀를 시골로 보냈고 할머니는 홀로 남아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이제 너희가 그걸 이어가. 할머니의 고백은 지연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숨겨진 편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첫 세대 레즈비언 이야기를 담았다. 촬영 중 지연은 할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봤다. 윤서와의 사진, 젊은 할머니의 미소가 빛났다. 할머니, 감사해요. 이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바꾼 거지. 드라마는 가족에서 터졌다. 지연의 아버지, 강 회장은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그는 딸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내가 왜 이코노미석에 앉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자유를 찾으려 했던 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는 사랑해요. 할인을. 그리고 그룹도.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회장은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스쳤다. 내 어머니도. 그녀는 내 나이 때 비슷한 선택을 했어. 하지만 포기했지? 내가 강요했으니까. 그 고백은 지연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도.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회장은 변화했다. 그는 지연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그룹의 이사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한성그룹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제 딸처럼 그 선언은 한국 재벌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언론은 열광했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젊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지지했다. 지연과 할인은 그 소식을 듣고 포옹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로맨스는 여전히 불꽃처럼 타올랐다. 할인의 사진전 이 서울로 확대되었다. 갤러리에서 지연은 할인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 사진은 그들의 첫 키스, 바다를 배경으로.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할인이 속삭였다. 밤, 호텔 스위트에서 그들은 서로를 탐닉했다. 지연의 손이 할인의 등을 쓸어내리며 사랑해, 영원히 할인의 입술이 지연의 목덜미에 닿으며 나도. 이 사랑은 비행기처럼 끝없이 날아.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지연의 삶은 안정되었다. 한성그룹은 LGBT 지원 재단을 설립했고 그녀는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내면의 드라마는 여전했다. 과거의 그림자, 박수민이 돌아왔다. 수민은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한국 출장 중 지연에게 연락했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내 소식 들었어. 축하해. 이 카페에서의 재회는 어색했다. 수민의 눈에는 후회와 질투가 섞여 있었다. 나도. 이제 이해해. 그때 내가 약했어. 지연은 과거를 마주했다. 수민아, 고마워. 내가 날 깨워줬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할인과 함께야. 수민은 미소 지었다. 행복해라.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 만남은 지연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그녀는 할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과거는 끝났어. 이제 우리만의 미래야. 할인은 지연을 안으며 믿어. 우리는 강해. 할머니 이순애의 건강이 나빠졌다. 겨울, 부산에 눈이 내리는 날,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지연과 할인을 불렀다. 너희 덕에 내 삶이 완성됐어. 윤서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사랑의 곁다. 장례식에서 지연은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안의 고백이 이제 그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할인은 지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이어줬어.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지연은 할인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닷속에서 그들은 새 삶을 꿈꿨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할인이 말했다. 지연은 놀랐다. 어떻게? 할인은 입양을 제안했다. 우리 사랑으로 충분할 거야. 이 지연은 동의했다. 재벌의 힘으로 그들은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아직 도전이었지만 지연의 영향력은 문을 열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미래, 가족 캠페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지하는 광고 시리즈. 지연과 할인이 모델로 나섰다. 촬영장에서 지연은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 광고는 바이럴이 되었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드라마는 외부에서 왔다. 보수단체의 시위가 그룹 본사 앞에서 열렸다. 전통 파괴자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할인은 그녀를 안았다. 두려워하지 마. 이건 변화의 고통이야.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지연의 손이 할인의 가슴에 닿으며 너 없인 못 살아. 할인의 입술이 지연의 귓가에 영원히 함께. 봄이 오자 그들의 입양이 승인되었다. 작은 소녀 민준이가 가족이 되었다. 민준이는 5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다. 그녀의 미소는 지연과 할인의 마음을 녹였다. 엄마, 첫부름의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할인은 웃으며 우리 가족 완성됐어. 민준이의 등원이 시작되자 지연의 일상이 바뀌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재벌 사장이 되었다. 언론은 그 모습을 긴간적인 리더로 보도했다. 하지만 균형은 쉽지 않았다. 회의 중 민준이의 전화가 울리면 지연은 미소 지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할인은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며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과거의 드라마가 다시 떠올랐다. 강 회장, 지연의 아버지가 손녀를 보며 변화했다. 민준아, 할아버지예요. 그의 무릎에 앉은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회장은 지연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 말은 지연의 상처를 치유했다. 가족의 화해는 완벽했다. 할인의 전시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파리 사진제에서 수상한 그녀는 지연을 데리고 갔다. 에펠탑 아래 그들은 키스했다. 세계가 우리를 축하해. 하지만 귀국 비행기에서 지연은 불안을 느꼈다. 우리 사랑이 영원할까? 할인은 손을 잡았다. 비행기처럼 흔들려도 착륙해.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정부의 LGBT 법안 논의에서 지연은 증언했다. 사랑은 권리예요. 제 가족처럼 그녀의 연설은 의회를 감동시켰다. 법안은 통과되었고 한국 사회는 한 걸음 나아갔다. 여름 휴가, 그들은 할머니의 무덤을 방문했다. 바다를 마주한 언덕에서 지연은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 당신의 사랑이 피어났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민준이는 꽃을 놓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가을, 지연은 그룹의 CEO로 재선임되었다. 할인은 책을 썼다. 편지의 여정,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들의 사랑을 담은 에세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집에서 민준이와 함께 트리를 장식한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최고의 선물이야, 지연이 말했다. 할인의 키스가 떨어졌다. 영원히. 새해가 밝았다. 지연의 삶은 이제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깊은 내면의 갈등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꿈에서 수민을 봤다. 지연아, 용서해. 깨어난 지연은 할인을 껴안았다. 악몽이었어. 할인은 달랬다. 과거는 지나갔어. 지금이 중요해. 그들은 민준이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일본, 교토의 벚꽃 아래. 민준이는 꽃잎을 쫓으며 웃었다. 지연은 할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할인은 웃었다. 이미 영원해. 귀국 후 그룹의 확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지연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주도했다.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는 할인의 지지를 받았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밤늦게 돌아온 지연을 기다리는 할인의 포옹은 최고의 위로였다.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미디어 회사의 특집 다큐에서 지연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재벌 후계자의 숨겨진 로맨스, 수민과의 관계가 공개되었다. 지연은 충격받았다. 왜 지금? 할인은 화를 냈다. 우리가 이겨낼 거야? 그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과거는 과거. 우리의 사랑은 현재예요. 지지자들이 모였다. 팬레터가 쏟아졌다. 한 편지에 당신 덕에 용기 얻었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 지연은 울었다. 같이 있었어. 봄, 민준이의 생일 파티. 친구들이 모인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케이크를 자르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할인은 사진을 찍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여름, 그들은 호주로 갔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스노클링을 하며 자유를 만끽했다. 물속에서 손을 잡은 그들의 눈빛은 사랑으로 빛났다. 가을, 할인의 두 번째 전시회. 가족의 빛. 민준이와 지연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지연은 무대에서 말했다. 사랑은 가족을 만든다. 겨울, 눈 내리는 부산. 할머니의 집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민준이는 선물을 풀며 기뻐했다. 지연과 할인은 테라스에서 포옹했다. 올해도 고마워. 시간은 흘러 민준이가 10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LGBT 클럽을 만들려는 그녀의 모습에 지연은 자랑스러웠다. 엄마처럼 강해. 민준이가 말했다. 지연은 웃었다. 너처럼 돼. 그룹의 사업은 글로벌화되었다. 지연은 뉴욕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다. 할인과 민준이가 동행했다. 타임스퀘어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세계가 우리를 봐. 하지만 개인적인 드라마가 찾아왔다. 지연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초기 위궤양 의사의 말에 하리는 울었다. 쉬어야 해. 지연은 강한 척했다. 괜찮아. 가족이 있으니까. 회복 기간 하리는 지연을 돌봤다. 집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이게 진짜 삶이야. 지연이 말했다. 하린의 손길은 치유였다. 회복 후 지연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강조했다. 그룹 내에서 가족 우선 정책을 도입했다. 직원들의 지지가 쏟아졌다. 여름, 그들은 유럽을 여행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민준이는 역사를 배웠다. 지연과 하리는 트레비 분수의 소원을 빌었다. 영원한 사랑. 가을, 민준이의 학교 프로젝트. 우리 가족 이야기. 민준이가 발표한 에세이는 교사를 감동시켰다. 지연은 자랑스러웠다. 겨울, 새해 파티. 그룹 직원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지연은 연설했다. 사랑과 가족이 성공의 열쇠예요. 박수가 터졌다. 봄, 하린의 책 2번째 판 업데이트된 이야기로 민준이의 삶이 추가되었다. 팬미팅에서 지연이 게스트로 나왔다. 하린의 파트너로서. 여름, 부산 페스티벌. 그들은 무대에 섰다. LGBT 권익 콘서트에서 노래를 불렀다. 관객의 함성이 사랑을 불태웠다. 민준이가 10대가 되자 새로운 도전이 왔다. 학교 왕따. 동성 부모라서 민준이가 울며 물었다. 지연과 하린은 상처받았지만 대처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학교 상담과 캠페인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사건은 지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전국 학교에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기부했다. 변화의 물결이 퍼졌다. 하린은 다큐 시리즈를 만들었다. 레인보우 패밀리.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이야기.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며 히트쳤다. 여행, 아프리카 사파리. 사자 가족을 보며 지연은 말했다. 우리처럼 강해. 민준이는 동물을 찍으며 꿈을 키웠다. 사진작가 될래. 가을, 지연의 40번째 생일. 하린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사랑의 케이크 위 촛불을 끄며. 겨울, 눈보라 속 드라이브. 부산으로 가는 길, 추억을 되새겼다. 그 편지에서 시작됐지. 하린이 말했다. 새해, 그룹의 100주년. 지연의 리더십 아래 혁신적인 발표. AI와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봄, 민준이의 첫 댄스 리허설. 지연과 하린은 관객석에서 박수쳤다. 우리 딸 최고. 여름, 지중해 크루즈. 그리스 섬에서 로맨틱 디너. 여전히 설레의 지연의 속삭임에 하린이 웃었다. 가을, 하린의 수상식. 국제 사진상. 지연이 트로피를 건넸다. 내 빛이 내 빛이야.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대학에 입학했다. 예술 전공, 하린의 길을 따랐다. 지연은 빈둥지 증후군을 느꼈다. 집이 조용해. 하린은 안아주었다. 우리 시간 시작이야. 그들은 세계 일주를 계획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각 도시에서 사랑을 새겼다. 도쿄의 사쿠라, 베를린의 벽, 뉴욕의 브로드웨이. 한국으로 돌아와 지연은 은퇴를 고려했다. 후계자 키웠어. 이제 시작. 하린은 동의했다. 바다 변적 집에서.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 옛적대 세력이 그룹 인수 시도를 했다. 지연은 마지막 전투를 벌였다. 내 유산 지킬 객 승리 후 그녀는 물러났다. 민준이의 졸업식. 손녀가 된 손주들이 모였다. 지연과 하린은 할머니가 되었다. 사랑의 대가야. 노년의 그들은 부산집에서 살았다. 일모를 보며 손잡고. 행복했어. 지연이 말했다. 하린의 미소. 아직도. 할머니의 편지는 유품으로 남았다. 자유롭게 사랑하세요.
그 말은 영원했다.